네, 2023년 10월 27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홍준표, 이준석, 그 다음에 누군가요? 김재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풀겠다. 이걸 결의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국힘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이들이 건의하면 받아준다. 그쪽으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유승민, 이준석을 만나겠다. 의향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준석, 홍준표가 좋아하느냐? 별로 아니에요. 이준석은 저는 혁신의 생각에 반대한다. 제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일이지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 듯이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그랬습니다. 홍준표도 사면 바라지 않는다. 장난도 아니고 그런 짓 하지 말라. 해촉도 징계도 나는 모두 수용했고 모욕도 감내했다. 김기현 지도부와 손절한 지 오래다.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총선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총선까지 배제되고 나니 마음이 가볍다.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과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면 된다.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걸 지켜보고 있는 김웅 의원은 이준석을 이렇게 사면한다면 윤리위는 정말 마녀 재판식 징계가 맞았던 것 아니냐. 그때 했던 수많은 업보와 폭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 사면하자는 건 내부 총질이고 해당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서 처음 출범하자마자 국립현충원도 아니고 광주 5.18 묘지를 가고 그래서 저 뭐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와서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유학까지는 아니고 잠깐 하와이 대학에 가서 있었는데 미국이 좋더라고요. 어릴 때 가보니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미국 사람 못 되겠다. 왜? 나는 미국에 대해서 내가 여기 끼어들어 살면은 어울려 살긴 하고 잘 먹고 잘 살겠지만 이건 천상내교가 안 되겠구나. 문화적으로도 안 되고 인정적으로도 안 되고. 근데 한국 문제는 미국에서 있으면서 하와이 있으면서 보니까 보는 즉시 바로 내 걸로 와닿아요. 척척 이해가 되고. 외국인은요, 어울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뭔지는 알고 그거대로 하자라고 기울 수는 있지만, 다수 의견대로 가게 되면 나라는 망하고 조직도 망합니다. 다수 의견대로 하면 먹고 놀자죠. 있는 거 다 쓰고 죽자죠. 나라 망해요. 그래서 리더는, 가장은 나눠줄 만큼 나눠주긴 하지만 또 빼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일하라고 쪼아야 됩니다. 인기 없는 짓을 그걸 하면서도 권력을 쥐고 나가야 되죠. 지금 이뇨한 씨 외국인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 국적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전공은 의학이지 정치학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은 국힘당의 모순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꿰맞추고 의사라면은 어디 문제 있으면 자르고 연결하면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 사이의 감정 이런 거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저는 혁신위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자유롭게 토론할게요. 우리 대통령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이나 정의선이나 최태원 같은 사람은 아마 거의 죽을 때까지 자기 그룹을 이끌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처음에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이것저것 모르고 막 덤벙덤벙 할 수 있지만 이재용처럼 감옥도 한번 갔다 오고 최태원 씨도 갔다 왔네. 또 여러 가지 우환을 겪으면서 현명해지죠. 자기 책임을 알게 되면 굉장히 진중해집니다. 저는 이 재벌 오너들을 몇 분을 가끔 뵌 적이 있어요. 늘 해보면은 제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자기 능력 것이지, 그것도 이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더 되는 사람은 그 실력 차이는 분명히 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자식보다도 기업이 우선이에요. 부인도 아니에요.
그럼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을 안 주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면서 용인을 한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할 때 뭘 합니까? 자기 회사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오너가 제일 잘하네요. 틀리든 맞든 그가 바꿀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뭘 바꾸기 위해서 칼질을 들어가게 되면은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컨설팅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줘 하고 분석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1급 비밀들을 줘요. 임금 구조가 어떻고 뭐 어떻고 수익이 어떻고 그럼 그거 분석을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건 그걸 받아들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걸 알고 맡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서 그 기업은 컨설팅 기업이 해준 대로 개혁을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인사평가제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막 바꿉니다. 외부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오너는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은 계속 자기랑 맞대고 가야 되는 그 그룹의 임원들,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제3자인 컨설팅 회사에 맡겨서 차도살인지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국힘당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 혁신위를 만듭니다. 이게 컨설팅 그룹일 수 있어요. 그럼 컨설팅 그룹은 얘네들이 한 걸 갖고 여기 고치는 거죠. 근데 그 고치는 게 이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하고 같은 거냐, 같은 의지냐.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진짜 그 기업체 오너가 주는 것처럼 특급 정보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컨설팅 그룹은요, 기업 오너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요. 딱 기업 오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사람들이 저는 페이를 봉급을 받는다고 보지 않아요. 뭐 거마비는 받겠지만 봉급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번에 면면들을 봤을 때 국힘당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에 정통하냐? 전 그렇게 안 보입니다. 정보도 딸리고 충분한 보수를 받았다면 많은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거냐? 그렇게도 보이지 않아요. 됐다고 하면은 좀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광주부터 가고 이 사면부터 하냐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좋은 것만 갖다 붙이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정부가 혁명적 정권이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뜯어고치기 많아. 뭐부터 쳐야 돼? 이재명이 날리고 문재인이 잡아넣어야지. 가장 핵심적인 내비두고 변죽 울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뭐 김재원 씨가 광주 뭐라 그랬다고 징계하고 태영호 씨가 뭐 어쩌고 했다고 징계하고 웃기는 거였죠. 그 사람들이 늘 하는 평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할 수는 있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때 걸었던 명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오너가 아닌 사람이 모아서 뭔가 할 때 잘 모르면은 뭔가 하기 명분을 얻기 위해서 뭐 위원회 만들어서 그걸 받아서 해요. KBS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좌파 사람들을 KBS 사장 뭐 집어넣고 뭘 했는가 하면 진미위원,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간 뭐 이런 여러 뭐 상급자, 하급자 여러 사람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붙어먹었던 놈들을 딱 불러서 조사해서 해명하라 해서 해명이 충분치 않으면 징계를 결의하면 회사가 그거대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그러니까 일종의 인민위원회 같은 걸 만든 거죠. 혁신위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컨설팅 그룹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문재인 정권은 KBS를 좌경화하는 방법으로 진미회를 썼고요. 기업체 오너는 자기 기업을 더 강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컨설팅 그룹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좌파로 가자는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드자는 건데 이 실력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꼭 진미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진짜 뜻이 있다면은 혁명적 정권으로서 혁명적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한테 진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을 피하기 위한 걸로 보이잖아요.
난 너도 봐줬고 누구도 봐줬고 하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갈 것 같아요? 오히려 난동에 가까운 반란이 일으키지. 제가 이 다른 방송에서 지금 시진핑은 등소평을 모델로 하고 있다. 중국은 소련이 미국하고 냉전을 치르라고 하고 있을 때 미국과 국교를 터서 경제 개발을 했고, 또 그러한 소련이 무너져 갈 때는 내부 단속을 등소평이 세게 해가지고 천안문 사태 같은 유혈 사태를 치렀지만 오히려 넘기고 계속 살아남았다. 이제 그것도 나중에 지금 모순, 지금은 나름대로 무선이 또 왔지만 모순 극복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또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히려, 그래서 국가는 어느 정도 강력한 독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필요한 건 윤 대통령의 독재예요. 근데 독재가 무엇을 위한 독재냐? 더 잘하기 위한 독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국힘당 문제에, 한국 정치 문제에, 윤 정부가 해야 될 문제에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 털렁 맡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차이점을요, 북한에 있는 엘리트들은 금방 파악할 겁니다. 아마 심각하게 도발할 수 있어요. 이 순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국회에서 9.19 군사합의는 잘 된 거 아니냐고 몰아치고 신원식 장관이 뭐 받아치고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화합한다 그러면 북한하고도 화합하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뭐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뭐 포인트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편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정치에서 풀어주고 있으면 이동관 위원장도 못해요. 신원식 장관도 못해요.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갖고 싸움을 했던 원희룡 장관도 힘 빠져. 한동훈도 못해. 혁신위를 왜 하자 그랬을까? 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국민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라 그랬는데, 다 받아주면 중구난방이 돼요. 문재인 세력도 진미화하는 자기 친정 세력으로 인민재판 스타일로 했지, 다 들어주고 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이 구조를 짜는 게 부족한 게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부산 엑스포가 실패하고 이거 가지고 경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사우디하고 만한 MOU 맺었으니 뭐 그래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MOU는 MOU고 별 게 없으면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들어지고 내년 총선은 크게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정권 끝이지. 정말 신모 원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진흥 확대를 한 걸 다시 꺼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데, 박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65년부터 79년까지 무려 15년인가요? 밀어붙인 의지가 있잖아요. 180여 차례나 회의를 본인이 직접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해야죠. 박 대통령이 이랬으니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같은 모델이 참고해서 새롭게 뭔가 집요한 모델을 본인이 창조해서 나가야지. 혁신이한테 아이디어 구하지 말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북한이 도발할 겁니다. 무지하게 박살내야 됩니다. 지금 경제는 당장 돌파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마저 깨지면요, 이재명 주사파 만세 열립니다. 지금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명분 없이 풀어주고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혁신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